덕후하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애니 보고 피겨 보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뭐 TV 프로그램도 뭐 능력자 이렇게 해서 뭐 포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시선이 많아서 요즘은 좋게 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덕후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일본 오타쿠처럼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덕후도 하나의 개성으로 좀 존중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オタク。친구와 가족을 소홀히 하고 컴퓨터, 만화, 첨단 기술 제품들에 푹 빠져 지내면서 현실보다는 가상세계에 더 매혹된 사람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일본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덕후, 페인, 빠순이 등의 새로운 의미를 양산했고 이들에 대한 인식 또한 다양해졌는데요. 우선 제작진은 덕후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오타쿠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고 이를 위해 서브컬처의 성지라 불리는 서면 북컬처를 방문했습니다. 송판에 어떤 고등학생이 책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사러 왔냐 물어보니까 라이트 노벨을 이야기하더라고. 아, 우리는 라이트 노벨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일반 일반 소설로 생각하고 계속 도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라이트 노벨을 찾길래 뭐냐 물어보니까 책꽂이에 책을 빼오면서 이 책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사지 왜 이 먼 총판까지 왔노 물어보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서점은 부끄러워서 못 사요 이러더라고. 왜 서점에서 책을 사는데 왜 부끄러워? 자신 있게 사면 되지 이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책은 그냥 쉽게 살 수 없어요. 아,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팁을 받아가지고 소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그때부터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발품을 팔아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까지 오게 됐어요. 10대, 20대, 30대고 가장 많은 연령층이 10대 중고등학생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인식되는 오타쿠 문화는 약간의 폐쇄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덕후라는 단어가 생겨나면서 하나의 콘텐츠에 푹 빠진 사람이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10대만의 향유물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이전까지는 폐쇄적인 문화로 인식되었던 몇몇 콘텐츠들도 개방성을 띠기 시작했고 가족이나 연인 단위로도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번에 처음 알게 돼서 그냥 지나가다가 광고하는 거 보고 한번 궁금해서 와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들어와 봤어요. 그냥 이제 뭐 다른 로봇들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냥 여자친구랑은 귀여운 로봇가 있어서 그냥 한번 조립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해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덕후 문화는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만화, 게임 등의 특정 분야만이 아닌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야구 덕후도 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덕후가 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덕후에게 덕질은 어떤 의미일까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께서 두 분 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하필 연고지가 경남 쪽이다 보니까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을 좋아하게 돼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야구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하도 그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을 좋아한다고 이런 학과 내에서도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런 학과 선배 한 분이 이제 그런 인터넷 매거진을 만드는데 거기에서까지도 이제 저의 이제 야구 롯데 자이언츠 관련 그런 거를 취재를 해갔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에피소드가 있자면은 그 제가 유니폼 뒤에 그 진주갈매기라고 마킹이 돼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입고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야구장 내에 가면은 이제 아주 큰 깃발 흔드신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이제 그 아저씨가 약간 진주분이신 것 같은데 해서 막 진주갈매기 하면서 되게 저를 반갑게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저도 그냥 야구장 가면은 이제 처음 몰랐던 사람들인데도 단순히 롯데 팬이고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좀 인맥이 넓어진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는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항상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롯데 기사가 뭐가 있나 확인하고, 뭐 학교에 뭐 공부할 때도 막 공부가 안 되고 하면은 막 롯데 자이언츠 라인업 막 다 뚜꾸리면서 왜 어제 졌냐 이러면서 막 어제 경기 분석도 혼자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야구가 하니까 야구도 항상 보고, 이제 끝나면 이제 막 같은 기사 보면서 막 하루를 마무리할 정도로, 이제는 야구가 없으면 과연 제가 살 수 있겠나, 무슨 낙으로 살까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제 삶의 그냥 한 동반자죠. 네, 제가 경남 진주 사람이라 가지고 좀 마킹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까 해서 진주 갈매기했고, 이거는 V3는 네. 우승하자 그러고 아마 제 손자가 태어나도 아마 그대로일 것 같아요, 이 숫자는. 예. 덕후에게 덕질이란 삶의 원동력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덕질은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번엔 영화평론가 겸 기자를 꿈꾸는 영화 덕후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뭐 어떤 영화의 어떤 평론적인 단어도 잘 모르고 이럴 때였는데, 그냥 뭔가 감독이 캐릭터들한테 보내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참 따뜻하고 좋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영화라는 매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지게 된 거의 첫 번째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중학교 3학년 때 국제신문 중고생 기자단이라는 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던 과정들이 상당히 좀 재밌고 흥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영화를 보는 것과 동시에 교내 편집부였었는데 계속해서 영화 칼럼 같은 것도 제 나름대로 써보고 이랬고, 이제 대학교 넘어와서는 부국제 시민평론단 요구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영화 비평이나 어떤 제작이나 그쪽 이제 영화라는 매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공유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영화라는 매체에 이끌리게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부국제 시민평론단을 13년도부터 했었는데, 그때 받았던 이제 아이디 카드, 이걸로 이제 그 줄을 서서 요 카드를 끌고 영화를 공짜로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4편 정도 볼 수 있고, 그때 이제 봤었던 표들이 요 표들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언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국제신문 기자단을 4년 정도 저도 몇 번 읽고. 예,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썼던 기사들을 좀 모아놨던 거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보고서 발표 대회라는 거를 교내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이랑 영화를 엮어서 이제 발표를 해서 좀 재밌게 좀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릴 적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덕질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늘어나게 되면 콘텐츠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고 우리 사회도 함께 발전하게 되죠. 과거 하위 문화라고 인식되던 만화, 게임 등의 장르는 더는 비주류 문화가 아니게 되었고 상하위 문화의 경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며 개인이 자신의 취향을 찾고 드러내기 쉬워진 오늘, 우리도 덕후가 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도 덕후인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